시간에는 우리 여성 영웅 소설 홍계월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계월은 여성인데 전쟁에 참여해서 크게 공을 세우는 여성 영웅으로 등장합니다. 자, 명나라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조선 후기 작품이에요. 따라서 여성들의 사회적 지위 향상에 대한 소망이 반영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형적인 여성 영웅 소설이고요. 영웅의 일대기를 따라서 작품을 이해하다 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러면 줄거리 먼저 살펴보고 작품의 포인트 보도록 합시다. 자, 명나라 때 벼슬이 실랑까지 올랐던 홍우는 나이 40이 되도록 자녀가 없어 고민하던 중에 부인 양씨의 꿈에 선녀가 나타난 후 무남동녀 계월을 얻는다. 천상의 선녀였다가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태어나게 된 계월은, 그러니까 기이한 탄생이죠. 선녀가 죄를 지어서 하강한 적강소설이 되는 거예요. 외모가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대단히 총명하였다. 계월이 5살이 되던 해에 장사랑에 반란이 일어나 난을 피해가던 중 계월은 아버지와 헤어지고 수적 맹길에 의해 강물에 던져져 어머니와도 헤어진다라고 했는데, 요 중간에 빠진 이야기를 하자면, 자, 아버지는 이 계월이가 너무나 총명하고 아름다웠기 때문에 계월을 데리고 곽도사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이 계월의 뭐라고죠? 관상을 보게 해요. 그랬더니 그 곽도사가 5세 부모와 헤어지고 18살에 다시 만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자, 그런데 실제 5살이 되던 해에 부모랑 헤어졌죠. 왜 헤어지게 됐냐면, 자, 홍시랑이 오랜만에 친구를 찾아 집을 비우게 돼요. 그래서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3일째 되던 날 장사랑의 반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일단 난을 피했죠. 그런데 후에 어떻게 되냐면 이 홍시랑은 난이 진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사랑은 처형이 됐는데 그곳에 있던 같은 장소에 있던 이 홍시랑은 누명을 쓰게 돼요. 이 장사랑과 같은 반란군이라고요. 그래서 유배를 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벽파도라는 곳입니다. 이 벽파도는 너무나 외진 곳이었기 때문에 굶어 죽으라 라는 생각으로 이곳에 기한가 있게 되고요. 그 와중에 집에 있던 계월과 어머니 그리고 12 양유는요, 아버지에 대한 걱정을 하면서도 난을 피해 도망가다가 배를 타게 되는데 그 배가 바로 수적 맹길의 배였어요. 수적은 바다의 도적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 맹길은요, 이 계월을 바다에 던져버리고요. 5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실랑의 부인 양씨 부인과 12 양윤을 데리고 자신들의 소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너무나 이제 무서워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울고 하니까 이들을 달래려고 출랑이라는 자신의 여자를 보내게 돼요. 그런데 알고 보니 출랑도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랑과 양씨 부인 12는 그날 밤에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다가 아주 통곡을 하게 되니까 그 통곡 소리를 들은 여승이 자신이 머물고 있는 일봉암으로 데리고 가고요. 그 이후로 어머니 양씨와 12 양유는 이제 스님이 되죠. 그 이후에 그러면 계월이는 어떻게 됐냐면 무릉포에 사는 여공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여공은 계월의 조력자가 되는 건데, 여공이라고 했어요. 여씨성을 가진 남자 사대부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자라게 돼요. 그런데 이름을 평국이라고 바꾸게 돼요. 그래서 여공에게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보국입니다. 보국과 함께 곽도사에게 수학한다. 뭘 배우게 돼요?
그 곽두사는 누구예요? 예전에 계월의 관상을 봐주었던 그 남자죠. 하지만 곽두사는 계월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앞날을 볼 줄 아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계월과 보국은 함께 과거를 치르게 되고, 즉 입신양명을 하게 되는 거죠. 계월은 장원급제하고 보국은 부장원으로 급제한다. 그러던 어느 날 서달의 난이 일어나자, 서달의 난, 이제 내란이 일어난 거죠. 천자의 명에 따라 계월은 원수로 장원급제했으니까요. 대원수죠. 대원수는 군대를 통수로 하는 최고 직급이고, 보국은 부원수로 출정해요. 그러니까 평국이 지위가 더 높은 거죠. 보국이 계월의 말을 잘 듣지 않아요. 호기를 부리면서, 호기, 뭔가 조금 이렇게 까불까불 잘난 척 하다가, 그러다 나가 싸우다가 대패해요. 그래서 계월은 이를 처벌하려다가 여러 장수들의 만류로 용서하고 자신이 직접 나가 적을 무찌르고요. 이 과정에서 헤어졌던 부모와 상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상봉하게 되냐면, 일단 서달의 난을 진압하고 보국이가 위기에 처했을 때 평국이 직접 나가 싸우는데, 그때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근데 예전에 곽도사가 자신에게 준 부적이 있어요. 너가 위기에 처할 때 이 부적을 펴봐라 라고 하니까, 그 부적이 뭐였냐면 주문을 외우면 들어주는 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부적을 통해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요. 이때 서달은 어디로 도망가냐? 벽파도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런데 벽파도에 누가 있죠? 바로 부모님 홍시랑이 있죠. 게다가요, 일봉암에 있던 어머니 양씨 부인은 꿈을 꾸고요. 꿈에서 뭐라고 하냐면 벽파도로 가라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홍계월이 가기 이전에, 즉 평국이 벽파도로 가기 이전에 벽파도로 먼저 가게 돼요. 어머니 양씨가. 그래서 이 양씨와 함께 다니는 시비가 벽파도로 갔죠. 그러면 누굴 만났겠어요? 홍시랑을 만났겠죠. 처음에는 홍시랑의 모습이 너무 기이했기 때문에 서로 알아보지 못했지만 이내 반가워하죠. 그러나 계월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 행복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곳으로 누가 갔어요? 바로 평국이 갔죠. 평국이 가서 이들과 함께 있는 그러니까 서달과 함께 있는 부모님을 봤죠. 그래서 이 부모님도 함께 다 죽이려 했는데, 그때 양씨 부인 홍계월의 평국의 어머니가 아니 계월아 라고 부르게 되고, 부모님인 걸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을 상봉하게 되죠. 그 후 평국이는 부모님과 함께 명나라로 돌아왔겠죠. 이때 천자는 전쟁에서 공을 세운 계월을 청주 후에 그의 부친을 위국공에 봉하고, 전쟁에 다녀온 후 몸이 상한 계월을 위해 어의를 보내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청주 후라는 것은 어떤 궁궐을 주고 그 궁궐의 주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의 부친 홍시랑에게는 위국공에 봉한다 라는 얘기는 위국이라는 나라의 왕에 임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전쟁에 다녀온 후에 몸이 상해서 어의를 보내요. 천자가, 황제가 직접. 그랬더니 어의가 진맥을 하는 과정에서 계월이 여자임이 밝혀지는데, 계월은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자신이 남자라고 속이고 지금까지 벼슬을 해왔으니까요. 그래서 계월은 천자에게 상소를 올려 죄를 구하나, 그런데 천자는 계월을 벌하지 않고요, 기존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보국과의 혼인을 주선해요. 그래서 두 가정은 기쁜 마음으로 혼사를 받아들였죠. 하나 사이는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국에게는 영춘이라는 애첩이 있었거든요. 보국과 혼인한 계월은 보국의 애첩이 방자한 태도를 보이자 영춘을 죽여버렸어요. 이에 분노했겠죠, 보국이. 그래서 보국과 평국은 불화를 겪게 되죠. 한편 이즈음에 오왕과 초왕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반란을 많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여기는 소국, 즉 제후들이 다스리는 국가가 많고, 그 모든 걸 통솔하는 게 명나라의 황제,
즉 천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또 개월과 보국이 출전을 했겠죠. 그래서 개월은 원수로, 보국은 부원수로 출정하는데 개월은 비범한 능력으로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하게 돼요. 자, 오왕과 초왕의 반란을 제압한 후에 위기에 처한 보국을 구하게 되는 거죠. 이때까지만 해도 보국은 아니 여자가 자기보다 높은 지위에 있으니 얼마나 그죠? 보기 싫었겠어요. 싫었겠죠. 그러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보국에게도 심하게 있었던 거예요. 즉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때 위기에 처한 보국을 개월이 구해줬잖아요. 이 이후에 사이가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반란을 물리쳐요. 또 도적이, 여기서 도적은 누구냐면 오왕과 초왕의 무리 속에 속한 장수예요. 그 장수 이름이 누구냐? 맹길. 맹길이 누굽니까? 예전에 도적이 되어 수적으로 나타나서 개월을 물속에 빠뜨리고 어머니와 12양윤을 가두었던 인물이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대궐에 불을 질렀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황제는 물론이고 모든 가족들이 위험에 처했겠죠. 그러면서 노력하여 마구 빼앗았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천자에게 위기가 닥친 거죠. 그러자 개월이 가서 천자를 구하고 이 원수인 맹기를 아주 잔인하게 죽이게 돼요. 그럼 여기까지 위기가 끝난대요. 자, 지금까지 어려서의 위기 뭐 있었어요? 바다에 버려진 것. 그런데 조력자 원 누가 나타났어요? 여공. 조력자 투 누구예요? 곽도사가 부적을 주어서 전쟁 중에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그러고 난 후에 이게 첫 번째 서달의 난이었어요. 국가적 난. 두 번째 국가적 난은 오왕과 초왕의 난이었죠. 이것을 모두 평국이 제압한 후에 가족들도 만나고 남편과의 사이도 좋아졌습니다. 그럼 이제 행복한 결말만 남았네요. 두 차례에 걸쳐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 개월은 대사마 대장군이 되고 보국은 모든 면에서 우월한 개월을 인정하고 갈등이 해소돼요. 그리고 나서 천자는 홍무가 누구죠? 개월의 아버지의 오왕에 봉하고요. 여공, 보국의 아버지를 초왕에 봉해요. 그리고 나서 보국은 승상이 되어 개월과 더불어 부귀영화를 누린다라는 내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긴 소설인데 그래도 나름 재미있는 소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 구조를 따라가는데 이야기 구조는 뻔해요. 그쵸? 어릴 적에 신기한 탄생을 했고요. 그래서 5세 때 이제 강물에 버려지는데 조력자 누굴 만나요? 요공을 만나고 공부를 해서 입신양명하죠. 그러고 나서 서달의 난, 국가의 난을 제압하고요. 그런 후에 부모를 만나고요. 그 다음에 그죠? 자신이 이제 여성임이 밝혀졌는데 천자께서 이를 용서하고 보국과 혼인을 시키죠. 두 번째 난이 일어나요. 그게 오왕과 초왕의 난이죠. 그런데 이것도 제압하고 행복한 결말을 이뤘다. 내용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인물 관계들을 한 번 더 살펴보면 여기 중심이 누구예요? 홍겨울이죠. 자, 홍겨울이 5세 때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태어날 때부터 선녀가 하강한 인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이한 능력, 신기한 능력, 아름다운 외모 갖출 수밖에 없었겠죠. 자, 처음에는 여공에게 구출되고 그 다음에 곽도사가 준 부적으로 인해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요. 전쟁 2개를 승리로 이끌고 해피엔딩을 맞이한다는 홍겨울전이죠. 자, 그러면 여보국은 누구예요? 남편이죠. 어릴 적 함께 공부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 18세 때 결혼하게 됐죠. 계열과 함께 공부하면서 성장했고 천자의 주선으로 계열과 혼인했고요. 계열과 이제 갈등을 겪게 되죠. 이게 가부장적 가치관도 있지만 자신의 애첩을 계월이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갈등하다가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그 뒤부터는 갈등이 해소되었다. 그 다음 여보국의 아버지가 여공이 되는 거죠. 보국의 아버지예요. 물에 빠진 계월을 구출하고 이제 모함을 받아서
벽파도라는 섬에 유배되지만 나중에 딸에 의해서 구출되게 된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홍무는 홍겨울의 아버지고 양씨는 겨울의 어머니죠. 자, 그래서 상봉하게 된다는 이야기고요. 홍겨울과 맹길은 적대 관계예요. 왜? 맹길 때문에 자신이 물속에 빠지게 되었고 어머니와 시비가 도망가게 되었죠. 그리고 같이가 되었어요. 자, 그래서 원수지간인데 뭘로 만났죠? 오왕과 초왕의 반란이 있을 때 맹길이 장수로 있었어요. 그래서 오왕과 초왕의 난을 진압하고 맹길에게 원수를 갚은 홍계월. 그 다음 천자는 홍계월을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여성이 남장을 했는데 그걸 용서해 주었어요. 그러면 홍계월이 남장을 한 이유는 뭘까요? 첫째는 5살 때 부모와 헤어졌기 때문에 곽도사의 예언을 들은 홍무가 화를 막기 위해서 계월에게 남장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어이에 의해서 여자임이 밝혀지게 되죠. 이렇게 남장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급제했고 대원수로서 활약할 수 있었습니다. 자, 여성이 남장을 해야만 출세할 수 있었던 당대 사회의 한계를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갈망이 얼마나 큰지도 느낄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영춘이란 인물은 금방 사라지게 돼요. 보국의 애첩이지만 계월에게 거만하게 굴다가 계월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인물이에요. 그럼 이 작품의 특징에 대해서 봅시다. 지금까지 다 한 얘기예요. 자, 갈등, 계월, 즉 편국과 보국 간의 갈등. 왜 갈등하게 돼요? 자, 계월 같은 경우는 우월한 능력을 바탕으로 남편인 보국을 혼내고 조롱하잖아요. 자, 그리고 봉건적인 여성의 역할을 거부하죠. 그리고 보국의 첩 영춘의 목을 뱄어요. 영웅으로 인정받죠. 주체적이고 의지적인 인물인데 이에 비해 보국은 편국보다 능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열등감이 있겠죠. 아내인 계월보다 능력이 부족하고요. 가부장적 남존여비의 가치관을 지녔기 때문에 계월의 지아비인 자신에게 명령하는 것에 불만을 품어서 갈등이 일어나요. 또 계월이 첩 영춘의 목을 벤 것을 알고 더 분노하게 돼서 갈등하게 되지만 계월의 능력을 인정하고 이제 사이가 좋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자, 개인 간의 갈등은 계월과 보국이 있었고 계월과 영춘의 갈등은 크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단 간의 갈등 2번의 난이 있었어요. 첫 번째 서달의 난, 두 번째 오왕 초왕의 난이 있었죠. 이것은 집단 간의 갈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영웅의 일대기 구조 우리 많이 했죠. 고귀한 탄생, 비정상적인 출생 다 갖고 있고요. 비범한 능력이 있고요. 유년기 위기 물에 빠졌죠. 구출됐어요. 자, 발단 부분이네요. 처음 부분이니까 이제 홍계월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네요. 각설 이게 상투적인 말투라고 했어요. 대명성화 연간에 형주 구계촌에 한 사람이 있으되 성은 홍이요 이름은 무라 홍무라는 사람이죠. 3명 명문 거족으로 그러니까 집안에 그러니까 가문의 위상이 높다는 거죠. 소년급제하여 벼슬이 이부시랑에 있어. 이부시랑이라는 직급을 가지고 있었고 충효 강직하니 천자 사랑하사 국사를 의논하시니 만조백관이 온 벼슬아치들이 다 시기하여 모함함에 시기를 받았어요. 황제에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농업에 힘쓰니 가세는 부유하나 스라에 일점 혈육이 없어 매일 슬퍼한다. 그러니까 현재 홍계월의 아버지는 벼슬이 이부 실랑까지 있었으나 그 벼슬아치들의 시기 때문에 죄 없이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들어와 농업에 힘쓰고 있었어요. 그러나 가세는 힘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혈육,
즉 자식이 없어서 슬퍼하더니 일일은 부인 양씨와 더불어 탄식하며 말하기를 나이 40의 아들이든 딸이든 자식이 없으니 우리 죽은 후에 후사를 누구에게 전하며 지하에 돌아가 조상을 어찌 베리요. 이게 바로 유교적 가치관이죠. 그죠? 제사를 지내야 하는데 후손이 없다는 얘기예요. 부인이 공손하게 말하기를 불효 삼천에 무후의대라 하오니 첩이 기한 가문에 들어온 지 20년이라. 자, 이 부분 각주에 나와 있습니다. 불효 삼천에 무후의대라. 뭐라고 나왔죠? 3,000가지 불효 중에 자식 없는 것이 가장 큰 불효인데 내가 양씨 부인이 말하기를 시집 온 지 20년인데 내가 자식을 못 낳았으니 얼마나 큰 불효냐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죠. 한낱 자식이 없사오니 어찌 상공을 배우리까. 여기서 상공은 누구예요? 남편을 말하는 거예요. 남편을 높여 부르는 말입니다. 원컨대 상공은 다른 가문의 어진 숙녀를 취하여 후손을 보신다면 첩도 칠거지약을 면하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신랑이 남편 이 말하기를 이는 다 내 팔자라 어찌 부인의 죄라 하리요. 차후는 그런 말씀일랑 마시오 라고 위로했네요. 이때는 추 9월 보름이라 9월 보름이래요. 부인이 12 여자 종을 데리고 망월루 높은 누각에 올라 월색을 구경하니 달구 구경을 하고 있는데 호련 몸이 고나여 난간에 의지하며 비몽간에 선녀가 내려와 부인께 재배하기를 전하면서 말하기를 꿈을 꿨다는 얘기죠. 소녀는 상제에 신이 없더니 상제께 득제하고 인간의 내치심에 갈 바를 모르더니 세존이 부인 댁으로 가라고 지시하옵기로 왔나이다. 무슨 얘기예요? 예. 자신은 선녀인데 죄를 져서 석가모니께서 자신을 부인 댁에 가라고 해서 내가 왔는데 나를 좀 받아주세요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 불교 사상도 나타나 있고요. 또 위에 불효라고 했으니 유교 사상도 나타나 있고 자신은 선녀다라고 했으니 도교 사상도 볼 수 있네요. 하고 품에 들건을 놀라 깨달으니 필시 태몽을 꾼 거죠.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신랑을 청하여 몽사를 이야기하고 귀한 자식을 보기를 바라더니 과연 그달부터 태기가 있어 10달이 차 매일 10달이 참에 아이가 탄생했는데 여자라 선녀 하늘에서 내려와 옥병을 기울여 아기를 씻겨 누이고 말하기를 부인은 이 아기를 잘 길러 후복을 받으소서라고 선녀가 내려와서 말했대요. 전기적 구성. 전기적 요소가 기이한 이야기, 비현실적인 이야기가 있는 거죠. 부인은 이 아기를 길러 후복을 받으소서 복을 받으세요 하고 문을 열고 나가며 말하기를 오래지 아니하여 배울날이 있사오리다 라면서 말했대요. 선녀가 하고 문득 가옥건을 부인이 신랑을 청하여 신랑은 남편이죠. 직급 이름이고요. 아이를 보인데 얼굴이 도화 복숭아 같고 아주 예쁘다는 얘기예요. 향내 진동하니 진실로 월궁항하더라. 월궁항하가 뭐예요? 선녀더라 라는 얘기예요. 기쁨이 측량 없으나 남자 아님을 한탄하더라. 남자면 더 좋았을 텐데 라고 말했다는 거죠. 남아선호사상 이름을 계월이라 하고 장중보옥같이 사랑하였더라. 장중은 손바닥이란 얘기고요. 보옥은 보석이란 얘기니까 손바닥에 있는 보석처럼 아주 사랑했더라 라는 얘기네요. 계월이 점점 자라나며 얼굴이 화려하고 또한 영민한지라 아주 똑똑했어요. 신랑이 계월이 행여 수명이 짧을까 하여 강호 땅에 곽도사라는 사람을 청하여 계월의 상을 보인대. 그러니까 관상을 보게 한 거죠. 도사 지그시 보다가 말하기를 이 아이 상을 보니 5살이 되는 해 부모를 이별하고 18세의 부모를 다시 만나 공후 장록을 올릴 것이다. 공후 장록은 높은 지위에 오르다라고 각주에 있죠. 자, 근데 이거는 복선이 된다는 거예요. 앞날을 예견하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됐으니까요. 명망이 천하에 가득할 것이니 가장 기라도다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신랑 계월의 아버지는 그 말을 듣고 놀라 말하기를 명백히 가르치소서. 도사 말하기를 자세히 좀 말해봐요 라고 했더니 그 밖에는 아는 일이 없고 천기를 누설치 못하기로 대강 설하하나이다. 이건 천기예요 라니까 말하면 안 돼요 라는 뜻이죠.
하고 하직하고 가는지라 신랑이 도사의 말을 듣고 도리어 듣지 못한 것만 못하다 여기고 잘못 들었어 더 걱정이야 라는 얘기죠. 부인을 대하여 이 말을 이루고 염려 무궁하여 개월을 남복으로 입혀 그러니까 남장을 하게 한 거죠. 초당에 두고 그를 가르치니 한 번 보면 다 기억하는지라 신랑이 안타까워 말하기를 네가 만일 남자 되었다면 우리 문호를 더욱 빛낼 것을 애달도다 라고 안타까워했어요. 여기서 자 조선시대의 사회 분위기 남아선호사상을 느낄 수 있는 거네요. 다음 단락은 중략 부분 줄거리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는 아주 꼼꼼하게 읽어두셔야 되죠. 장사랑의 난이 일어났네요. 1차 난. 개월은 부모와 헤어졌지만 여공의 구원으로 살아나고 여실성을 가진 남자라는 뜻이라고 했죠. 자, 그의 아들 보국과 함께 여공의 아들 보국과 함께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다. 입신양명했네요. 이후 서달의 난을 진압하고 부모와 재하게 된다. 그러던 중 개월이 여자임이 밝혀지면서 천자의 중매로 보국과 결혼한다. 이후 오왕과 초왕이 황성을 침입하지만 황성이 황제가 있는 곳이죠. 개월은 원수로 임명되고 보국과 함께 출전하여 승리를 거두는데 보국과 함께 출전하여 싸우는 장면이 나오겠네요. 이튿날 원수 증군장에게 분부하되 여기서 원수가 이제 총책임자 개월이 되는 거고 중군장은 부원수 보국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중군장이 나가 싸워라 하니 중군장이 명령을 듣고 말에 올라 삼척장검 3척이나 되는 긴 칼을 들고 적진을 향해 외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옛날에는 전쟁을 할 때 한꺼번에 다 엉켜서 싸우는 게 아니라 대표 한 명씩 나가서 1대1로 싸우는 건데 그때 보국에게 나가서 싸우라라고 한 거죠. 나는 명나라 중군장 보국이라 대원수의 명을 받아 너희 머리를 베라 하니 바삐 나와 내 칼을 받으라 라고 나갔어요. 하니 적장 운평이 이를 듣고 적장이니까 적군 이렇게 표시해 둡시다. 크게 화를 내며 말을 몰아 싸우더니 3번도 채 겨루지 못하여 보국의 칼이 빛나며 운평 머리말 아래 떨어지니 적장 운경이 운평 죽음을 보고 대분하여 말을 몰아 달려들거니 그러니까 보국이 승리한 거죠. 보국이 승기 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들고 서로 싸우더니 이번에는 자 운평이 죽고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적장 운경과 싸우는 거죠. 보국이 승기등등하여 장검을 높이 두고 서로 싸우더니 수합이 못하여 몇 번 싸우지 못하여 보국의 칼을 날려 운경의 칼든 팔을 치니 운경이 미쳐 손을 올리지 못하고 칼든 채 말 아래 떨어진다. 그러니까 보국이 적장 운경도 물리친 상황이네요. 자, 다음 장면. 보국이 운경의 머리를 베어들고 본진으로 돌아오던 중 적장 구덕지 대노하여 크게 화를 내면서 장검을 높이 들고 말을 몰아 크게 고함하며 달려오고 남대없는 적병이 또 사방으로 달려들거늘 보국이 황급하여 크게 놀라 피하고자 하더니 한순간에 적병이 함성을 지르고 보국을 천여 겹 에워싸는지라 보국이 지금 위급한 상황이요. 사세 위급하여 보국이 앙천탄식하더니 하늘을 보며 크게 울부짖더니 이때 원수는 누구예요? 개월이죠. 혼이 난 이후 자신이 여성임이 밝혀진 이후에요. 장대에서 북을 치다가 보국의 위급함을 보고 급히 말을 몰아 장검을 높이 들고 좌충우돌하며 적진을 해치고 구덕지 머리를 베어들고 적장을 해치웠네요. 보국을 구하여 몸을 날려 적진을 충돌할세 동해 가는 듯 서장을 베고 남으로 가는 듯 북장을 베고 매우 출중한 능력 본진으로 돌아올세 보국이 원수 보기를 부끄러워하거늘 원수 보국을 꾸짖어 말하기를 절하하고 평일에 남자라 칭하고 나를 업신여기더니 언제도 그리할까 라며 무수히 조롱하더라. 그래서 위기에 처한 보국을 개월이 구해주는 장면까지 봤네요. 자, 그럼 문제 한번 풀어봅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설명이라고 하면 뭘 묻냐면요. 표현법을 묻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해로 적절한 것은 물었어요. 그럼 이해는 뭐야? 내용 파악을 묻는 겁니다. 자, 일단 1번 선지 한번 볼까요?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을 희화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외양 묘사가 있었어요. 개월이 복숭아 같은 얼굴이다. 그죠? 얼굴이 화려하다. 이런 말은 있었는데 인물을 희화화, 우습게 표현하진 않았네요. 2번, 요약적 서술을 통해 인물의 내력을 제시하고 있다. 자, 어느 부분에 있나요? 맨 첫 부분에 있죠. 여기 있습니다. 첫 부분이 다 요약적 진술이죠. 몇 년간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다 그죠? 한 결혼 어쨌든 긴 세월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었어요. 아주 충직한 신하였는데 시기를 받아 벼슬을 빼앗기고 고향에 돌아와 있는데 뭐 자식이 없어서 슬퍼한다 라는 내용 요약적 진술 있었고요. 자, 3번 선지 볼까요? 대립된 공간을 설정하여 인물 간의 갈등을 제시하고 있다. 자, 일단 대립된 공간은 있죠. 천상계와 지상계. 자, 천상계에서 하강한 인물이 홍계월이죠. 그런데 인물 간의 갈등? 자, 인물 간의 갈등은 홍계월과 보국 간의 갈등인데 대립된 공간에서의 갈등이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말이고요. 4번 초월적 존재와의 대화를 통해 인물의 고뇌가 드러난다라고 했으니까 자, 초월적 존재인 선녀와 홍계월의 어머니인 양씨 부인의 대화가 있었긴 해요. 그런데 이로 인해 갈등이나 고뇌는 없었습니다. 선지 5번 여러 개의 이야기를 나열하여 여러 개의 이야기 나열 사파식 구성인데 이 이야기는 홍계월전은 사파식 구성이 아니죠. 문제 2번 윗글에 대한 이해 내용 파악이네요. 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홍무는 홍계월의 아버지 양씨 부인 어머니와 함께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고 있다. 맞죠? 그 다음 양씨 부인은 홍무에게 첩을 들을 것을 권했죠. 곽도사는 계월이 어려움에 처할 것임을 알려주었다. 맞죠? 5월에 그죠? 이별하고 18세에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니까 어려움에 처하는 거죠. 5세에 헤어진다고 했으니까요. 4번 홍무는 계월에게 남장을 시켜 위험을 피하려고 했죠. 그래서 출세할 수 있었습니다. 5번 보국은 원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위험에 처하고 있다가 아니고 원수의 명령을 따랐어요. 그죠? 대원수의 명을 받아 명나라 장수 보국이 간다라고 했죠. 그렇지만 위험에 처한 건 명령을 따르지 않아서 위험에 처한 것이 아니라 적군과 싸우면서 위험에 처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얘는 틀린 말이 되겠네요. 그 다음 3번 문제 볼까요?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한번 볼까요? 홍계월전은 남성보다 비범한 능력을 가진 여성 주인공이 위기를 극복하는 모습으로 그린 작품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가지고 있죠. 영웅의 일대기 구조에서 주인공은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태어나며 잉태나 출생의 과정이 일반인과 다르죠. 그죠? 꿈을 꾸고 태어났으니까요. 어려서부터 비범하나 일찍 부모와 이별하죠. 그리고 죽을 고비에 같은 위기에 처하고 양육자 혹은 조력자에 의해 위기에서 벗어나죠. 자라서 다시 위기에 부딪히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승리자가 되는 과정이 일반적인 영웅소설의 과정이에요. 자, 그러면 선지 1번 볼게요. 이부시랑 홍무의 딸로 태어난 사실을 통해 계월이 고귀한 혈통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 이것이 왜 고귀한 혈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홍무시랑이 그죠? 가문의 위상이 높다고 했으니까 고귀한 혈통이죠. 맞는 거고요. 2번 선녀가 꿈에서 양씨에게 말하는 내용을 통해 계월을 잉태하는 과정이 일반인들과 다르죠. 맞죠? 선녀가 저를 받아주세요 라고 해서 태어났으니까요. 3번 계월에 태어났을 때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통해서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계월의 모습을 아니죠. 자, 어릴 때 위기에 처한 건 5세 때인데 신랑이 헤어지는 장면에서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신랑이 친구 집에 가 있는 동안 난이 발생했고 그래서 만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양씨 부인과
십이랑 개월이 배에 탔는데 개월이 던져지게 된 거죠. 그게 실연이니까 이건 틀린 말. 태어났을 때 신랑이 안타까워하는 모습은 있었어요. 남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건데 그것이 위기에 처한 건 아니죠. 4번 여공이 개월을 구해주는 내용을 통해 구해주죠. 조력자에 의한 위기 탈출 맞고요. 개월이 보국을 구해자는 장면을 통해 여성 영웅의 비범한 능력 알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오늘은 홍계월전에 대해서 공부해 봤습니다. 홍계월전은 그래도 그죠? 재미있는 내용이라서 재밌게 공부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자, 다음 소설은 홍길동전입니다. 그래서 홍길동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